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이싱된 IC 칩을 일단은 그 패드 위에다가 이제 마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같은 것들 다 이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이미드 또는 PSPI로 이제 버퍼 코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징하는 작업이 바로 EMC 작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EMC라는 거는 보통 이제 패킹 재료는 보통은 이제 그 세라믹 그 필러로 하는 거가 아주 튼튼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SiO2 실리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세라믹 필러를 사용을 합니다. 물성도 좋고요, 실리카가. 그다음에 습기라든지 이런 걸 잘 잡아주고. 근데 이러한 실리카 그 파우더만 갖고는 밀봉이 안 되고 뭔가 바인더가 필요하죠. 바인더가 필요한데 바인더 능력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에폭시가 아주 바인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자들도 서로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봉 타겟인 그런 IC 칩도 이제 완벽하게 딱 이렇게 밀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폭시가 하여튼 요쪽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는 아주 이것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에폭시 바인더 기반의 일단은 실리카 필러로 이제 밀봉을 해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할 때는 EMC,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에폭시 몰딩 에폭시 수시 같은 거는 일단은 반도체 IC 쪽도 일단은 밀봉을 하지만 그 밖에 일단 그 메인 보드에 있어서는 또 밀봉을 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밀봉을 할 때도 일단 그 에폭시 수지의 그 우수한 특성 때문에 에폭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럴 때는 또 이제 에폭시 인캡슐런트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그 EMC건 에폭시 인캡슐런트건 일단은 그 이것들의 역할은 일단은 타겟 어떤 그 소자를 일단은 그 봉지하는 거가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일단은 그 패키지화가 끝난 즉 EMC 작업이 끝난 일단은 그런 그 제품의 모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리드 프레임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게 바로 이제 EMC 작업이 끝나서 일단 검은색으로 일단은 표현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EMC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로고를 일단은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요 EMC 작업을 EMC 이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은 그 재료들을 일단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 EMC 그 제품은 이와 같이 이제 EMC 태블릿 형태로 일단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금형 EMC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금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퍼 몰드 윗금형, 아랫금형으로 나눠지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밀봉을 할 일단 타겟을 일단은 요 금형에 하나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죠. 그 다음에 요 금형의 이제 그 몰드 템퍼러처는 한 170에서 185도씩. 요거는 주로 이제 에폭시의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일단 경화가 돼야 되는데 에폭시 그 경화 온도하고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요 정도 온도까지는 돼야지 이제 에폭시 수지가 이제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그 EMC 태블릿을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지금 이제 170에서 185도 정도가 위치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는 요 상온에서는 EMC 태블릿이 고체로 존재하지만 이렇게 이제 온도가 170, 185도씨에서는 조금 이제 멜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흐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갖고 있죠. 그 유동성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위에서 지금 플런저로 꽉 눌러주면은 요게 이제 유동성을 갖게 되는 이제 요 EMC 재료들이 이제 그 패스를 통해 갖고 이제 금형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레진 트랜스퍼 몰딩이라 그래 갖고 여기에 지금 레진이 있는데 요 레진이 이제 요쪽 금형으로 트랜스퍼가 돼 갖고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완전히 이제 큐어링이 일어나서 큐어링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그 어퍼 몰드와 로어 몰드를 일단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잘라내서 우리가 이제 제품화를 시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에포시 몰딩 공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과 같이 이제 화학쟁이들은 저 이제 뭐 EMC 작업도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EMC 이런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EMC 태블릿이라는 거가 도대체 이제 어떠한 이제 원료를 갖고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쪽을 이제 타겟으로 해갖고 이제 공부를 좀 하러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자재료 파트에서 EMC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고분자라고 하는 이런 재료들은 이와 같이 그 EMC와 마찬가지로 복합재료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 고분자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일단은 저 흔히 얘기하는 그 재료를 하게 되면은 3대 이제 재료가 있는데 3대 재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금속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요 세 가지 재료는 있어야지 이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금속,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과연 혼용해서 쓸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속 같은 경우도 금속만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금속만 쓸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금속으로 된 강판 같은 거가 나오더라도, 금속 같은 경우는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강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칼라 강판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재료로 일단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속도 결과적으로 금속만 갖고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재료들, 세라믹이라든지 플라스틱에 있는 기술들도 좀 갖고 와야지 이제 완성도가 높은 최종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플라스틱만 단독으로만 사용해갖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역시 조금 이제 금속이라든지 세라믹 제품에 비해서 우리들은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좀 열세에 있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도 플라스틱 그 온리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이제 특정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금속이라든지 세라믹 요로에 관련된 재료 기술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금속 필러로 일단은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성 어프로치에서는 당연히 요 금속 기술을 좀 갖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강도 면에서는 세라믹이 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파우더에 보면은 일단은 실리카라든지 알루미나 파우더 같은 것들은 물성이 좋아서 우리 이 고분자 하시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플라스틱 재료 내에 일단 요 세라믹 입자를 많이 이제 집어넣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럴 때 주로 우리들은 세라믹 입자를 보통 이제 필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필러로요. 그래서 일단은 고분자에다가 조금 이렇게 세라믹 또는 무기계 필러를 사용해 갖고 일단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들은 그거를 폴리머 컴포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저 컴포짓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컴포짓. 뭐 고분자 컴포짓이다 또는 컴포짓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플라스틱 기술과 세라믹 기술을 같이 짬뽕 시켜 놓은 거가 바로 컴포짓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고분자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복합재료 쪽에서 많이 구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EMC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그 고분자 복합재료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바인더 내에 일단은 그 실리카라고 하는 세라믹 파우더를 이용해서 만든 거가 바로
요 EMC라고 하는 밀봉 재료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EMC 이러한 그 응용뿐만 아니더라도 보통 일단은 그 고분자 제품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컴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지금 한 10가지 정도의 고분자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나오는 한 10가지 정도의 일단 그 컴포넌트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제 표가 되는데 요거 저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뭐 보통 보면은 일단 뭐 수지가 필요하죠. 수지가 필요하고요. 수지가 필요하고 에폭시 같은 경우는 역시 이 EMC 말고서도요. 다른 쪽에서도 역시 복합 재료의 수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EMC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이제 에폭시라는 수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다른 수지에 비해서 에폭시가 유리한 점은 이제 에폭시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좋아요. 접착력이 좋아서 보통 이제 기판 위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프로치에서는 하여튼 에폭시가 하여튼 우수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지가 여기서 이제 에폭시 수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수지의 역할은 지금 이제 바인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수지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들 쪽에서 이제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인 레진이 되는 거죠. 일단은 바인더로 표현한 거는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그 에폭시 수지가 일단은 실리카 입자도 잘 이렇게 버무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타겟으로 하는 일단 타겟 어떤 그 밀봉 목표인 일단은 IC 칩도 제대로 이제 밀봉하고 접착력 있게 딱 이렇게 몰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그 역할은 바인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지라는 거는 보통 수지를 구성할 때 보면은 좋은 물성을 구성을 하려 그러면 보통 이제 주재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너라고 하는 경화제를 이제 구성을 시켜서 물건을 만드는 거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시스템도 보면 접착제도 그렇고 바인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일단은 그 컴포넌트를 하나로 한 원 컴포넌트 시스템, 한국말로는 보통 이제 일획형으로 구성해 갖고도 이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이획형 투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해서 구성하게 되면은 좀 케미스트리 쪽으로도 더 이제 아주 그 견고한 화학 결합을 형성시킬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좀 이렇게 명품의 재료를 만들고 싶으면은 일획형보다는 주로 이제 이획형 시스템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폭시 수지가 있으면은 또 에폭시 수지를 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화제, 그런 경화제도 따로 이제 성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경화제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하드너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갖고는 이제 큐어링 에이전트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큐어링 에이전트의 역할은 일단은 에폭시 수지와 화학 반응을 해서 아주 그 크로스 링킹 덴시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레이쇼를 보면 그 전체를 100으로 넣고 봤을 때 에폭시 수지는 한 5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를 이제 경화시키는 에폭시 경화제 하드는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양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에서 얘기한 거가 바로 이제 프레임 리타던트죠.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이제 난연제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그 이천에서 일단은 그 창고 작업을 하던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우레탄 그 폼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 중에 화재가 나갔고 좀 인명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이제 고분자를 전공을 하고 또는 플라스틱 업계에 이렇게 또 있는 분들은 일단은 그 플라스틱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속이나 이제 세라믹에 비해서 플라스틱은 불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하고 이제 세라믹은 불에 안 타죠. 하지만은 플라스틱은 일단 불에 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도
아주 불에 잘 타는 녀석이 있고 불에 적당히 타는 좀 지연돼서 타는 이런 플라스틱도 있고 또 난연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 비상시를 이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단은 팔리고 있는 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는 어느 정도 이제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조금 어떤 특정 값의 난연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일단은 그 많이 팔리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난연 등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은 그 난연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러한 전자재료, 그러니까 EM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규제에서 일단은 그 난연 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난연제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항목에서 들어가는 거가 바로 이제 플레임 리타던트, 난연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연제도 보면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제 고분자 수지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폴리올레핀의 난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에폭시 수지의 난연에 들어가느냐, ABS 수지의 난연에 들어가느냐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폴리올레핀 같은 경우에서는 뭐 PP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그런 이제 금속 산화물로 이제 그 난연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 갖고는 이제 난연 처리를 할 때 보면은 난연 처리가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화학 구조 자체가 일단은 난연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서는 난연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은 보통 이제 그 유기 고분자의 난연 처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가 바로 일단은 그 할로겐계 난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계 난연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산화물계 난연제.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일단은 그 난연제가 이제 개발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난연제 쪽도 아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일단은 그 난연제를 일단은 그 브롬기를 갖고 있는, 브롬이 이제 할로겐계죠, 그죠? 이러한 그 할로겐계를 이제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를 사용해서 일단 난연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비단 여기 EMC뿐만 아니라요, 보통 그 플라스틱 업계 그 현업에서도 일단은 그 난연제에 관련된 기술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요 난연제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이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에폭시 수지가 들어가고요. EMC 만들 때. 그 다음에 난연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화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폭시 수지하고 에폭시 경화제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이제 경화 촉매라고 하는데, 경화 촉매 같은 경우는 이제 에폭시하고 일단은 요 하드너를 이제 화학 반응을 스피드업을 시켜주는 거니까 일단은 리액션 스피드를 조절하는 이제 캐탈리스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 요게 바로 이제 무기 입자를 사용하고 있죠. 양으로 보면은 이제 60에서 93% 아주 많죠, 그죠? 양으로 따지면 아주 좀 많은 양이고요. 일단은 그 세라믹 필러 자체가 일단은 그 강도가 셉니다, 세라믹이. 그래서 일단은 스트렝스를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열이 전도가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은 열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일단 IC가 일단 작동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열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 IC에서 열이 많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EMC를 통해서 그 외부로 열이 방출돼야 되는데, 그러면 EMC 내부에서 열이 잘 빠져줘야 돼요. 그럼 열이 잘 빠져줄라 그러면은 일단은 세라믹 필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EMC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필러는 일단 서멀 컨덕션이 우수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고분자를 갖고 그 폴리머 컴포짓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세라믹 필러를 사용할 때 보면은 일단은 어떤 그 강도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질김 형상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필러를 사용하지만 EMC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스트렝스도 높여주지만 일단 서멀 컨덕션 목표로도 열을 잘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모든 재료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제 열 팽창 계수가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옷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났는데 요 옷이 막 늘어나면은 늘어나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화가 나시죠?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은 열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에 노출됐다가 식었다, 열에 노출됐다가 식었다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재료들이 좀 이제 그 수치 안정성, 디메셔널 스테빌리티가 조금 안 좋아져 갖고 수치가 변하게 돼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슈링키지가 일어나다든지.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온하게 되면 IC가 작동해 갖고 뜨거워지는데 또 컴퓨터를 오프하게 되면 또 역시 쿨링되고 식혀지고 그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 사이클 뜨거웠다가 식혀졌다, 뜨거웠다가 식혀졌다 계속 그 사이클 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스테빌리티가 많이 안 좋을 경우에서는 바로 이제 불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러를 일단은 보면은 60에서 93% 최대한 많이 넣는 이유는 일단은 필러를 많이 넣어야지 일단 열 팽창 계수가 작아져 갖고 열에 이제 서멀 그 리지스턴트한 재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필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요 EMC 중에서도 필러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편 6번에 이제 커플링 에이전트. 커플링 에이전트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커플링 에이전트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그 사람도 있고요. 이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통 여러분들 그 재료는 유기 재료하고요. 재료라는 거는 유기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재료가 있는 거죠. 유기 재료는 올게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재료는 이제 인올게닉이죠. 이건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기 재료하고 이제 무기 재료는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금속하고 이제 세라믹하고도 완전 다른 재료입니다. 역시 세라믹하고 플라스틱도 이제 다르고요. 세라믹은 무기 재료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은 유기 재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기 재료하고 무기 재료하고 이제 섞으면은 잘 안 섞여요. 잘 안 섞여요. 섞일 리가 없죠. 왜냐면 약간 흩어져는 있지만은 잘 섞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놓으면은 물도 액체고 기름도 액체지만 잘 안 섞이죠. 그죠? 왜냐면 물하고 기름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죠. 계면 활성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완전히 다른 것들을 이제 섞으려고 그러면은 혼합성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계면 활성제가 필요하고 좀 비누가 필요한 거죠. 한편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유기 재료하고 무기 재료를 지금 같이 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폭시 수지라든지 하드너는 유기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러는 주로 이제 실리카와 같은 필러들은 이제 무기 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기 재료하고 무기 재료하고 그냥 섞어버리면은 그냥 흩어져는 있지만 완벽하게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EMC뿐만 아니라 복합 재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항상 특히 계면에서 인터페이스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커플링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커플링이라는 건 뭐 이렇게 커플링한다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 재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입자의 그 표면하고 요걸 잘 잡아준다. 이제 좀 충돌 없이 이제 스무스하게 특성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커플링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커플링 에이전트가 요거는 바로 이제 올게닉 재료하고 미네랄 머티리얼,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라믹 같은
그런 미네랄 머티리얼하고의 어떤 바인딩, 결합을 이제 향상시키는 재료, 그거를 이제 우리들은 커플링 에이전트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보통 이제 복합 재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커플링제, 또는 이제 한국말로 하더라도 이제 커플링제라고도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또 이제 모디파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질제인데요. 보통 보면 이제 어떤 decrease thermal stress,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그 터프닝 그 에이전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도 보면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도 그 어떤 그 제품 안에서 어떤 응력이 스트레스가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온에서 열에 노출되고 그래도 또 그 내부에는 그 서멀 스트레스가 일단은 잔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멀 스트레스를 조금 이제 릴리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기계적인 응력이건 또는 서멀 응력이건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보통 약간 그 고무 성분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터프닝 에이전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일부 조금 넣어줘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7번에서 나오는 모디파이어, 특히 이제 서멀 스트레스를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물질로 이제 모디파이어라는 것도 이제 소량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C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왁스라는 거가 들어가요. 왁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사출구명 같은 경우에서 일단은 몰드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몰드 금형 틀로부터 EMC 최종 제품이 잘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몰딩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몰드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름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왁스 같은 경우가 이제 EMC에 소량 정도 포함이 돼 있어 갖고 일단은 높은 온도에서 이제 그 성형을 하면서 일단 왁스가 이제 표면으로 이제 이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형 틀에 일단은 기름칠이 되어 있는 거죠. 왁스칠이 되어 있어 갖고 일단은 금형 틀에서 일단은 EMC 제품이 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후속적으로 또 EMC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몰드 오퍼레이션을 계속 향상시키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왁스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왁스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도 이제 소량 또 첨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기술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난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난연 쪽에서도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스타이렌이라든지 ABS, 조금 이제 불에 조금 잘 탈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난연 플라스틱 만드는 쪽에 많은 또 연구 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연제도 이렇게 딱 한 가지 종류만 난연제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난연제를 또 이제 섞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다 중요하지만 요 난연 기술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9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2번째에서는 일단은 브론계 난연제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9번에서는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거는 안티뮴 옥사이드인데 SB2O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난연제도 혼자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또 깜보하고 사용하면 또 난연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브론계 난연제하고 이렇게 안티뮴 옥사이드하고 트라이옥사이드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럴 때 이 안티뮴 트라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너지스트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료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플레임 리타던트로, 미네랄계 플레임 리타던트로 안티뮴 옥사이드를 이제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런트. 뭐든지 이제 제품마다 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 어떤 제품, 보통 여러분들 PCB 같은 경우에 보면은, PCB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컴퓨터 본체 뜯어갖고 한번 보면 항상 그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보면은 그게 이제 고유의 색깔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로 PCB 그 메인 보드구나 해서 항상 그 녹색으로 항상 표시하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패키징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그 검은색으로 일단은 흑색을 항상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C 쪽에서는 일단은 그 항상 그 흑색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컬러런트, 안료가 이제 필요하죠. 보통은 이제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EMC는 대부분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검은색을 잘 나타내는 카본 블랙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쪽 세계에서는 이제 안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분 요 내용은 EMC뿐만 아니라 일단은 그 고분자를 이용한 어떤 플라스틱 제품에서도 항상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컴포지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